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칼을 겨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한 강연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한테 어느 정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네. 먼저 그 공정위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5대 사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뭐 검찰, 네. 경찰, 그리고 감사원,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가 5대 사정기관 안에 듭니다. 공정위의 권한은 크게 두 개의, 어떻게 보면 기업들로 보기에는 굉장히 또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중 하나가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기업의 어떤 그런 불공정 경제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공정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대한 권한입니다. 뭐 여기서 그 잠깐 그 여담을 하나 보자면 그 어디야 재벌 총수가 경제부총리한테 뭐 점심을 같이 먹자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을 때 총수가 이렇게 뭐 선역을 핑계로 그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심 약속을 다음에 하입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 공정위원장이 총수한테 같은 어떤 그런 요청을 한다면 공정위원장이 눈썹 휘날리며 이렇게 달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만큼 공정위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이런 뭐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 쇼핑 네. 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실 혁신이다라고 많이 일컬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독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만연한데요. 예. 사실 혁신과 독점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뭐 거의 국민 메신저 아닙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다 사용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고 사진이라든지 파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다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이란 독점하고 소비자들 어떤 윈윈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독점이 경제학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죠. 축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 영역에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보니까 미용실도 카카오톡에 하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네일샵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대리.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가 카카오 계열사가 118개입니다. 국내에. 삼성 계열사가 59개인데 거의 2배나 많습니다. 네. 처음에 카카오가 출발할 때는 혁신, 뭐 스타트업 그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재벌이 하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카카오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이런 브랜치가 뻗어나는 이런 형태를 삼성전자가 했더라면 절대로 우리나라 국가도 국민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맞습니다. 의견들도 왕왕 지적이십니다. 들리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공정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어느 정도 이런 워낙 이렇게 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를 지나치면 이렇게 화를 부른다는 건데 지금 어떤 양대 포탈, 양대 어떻게 보면 저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의 행태가 그런 식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또 인터넷상에서 카카오 당하다라는 예. 말이 또 신조어처럼 떠오르고 예. 있는데 이 카카오 당하다라는 말 예.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가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아마존라이즈드라는 네. 말이 출발했습니다. 아마존이 원래 저기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네. 유수 기업들까지 네. 아마존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로 한테서 얻은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네. 여러 가지 사업 쪽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진입하게 되면서 다른 후발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진입장벽을 치게 되었습니다. 못 네.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 당하다는 말이 네.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디어 시장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횡포는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부터 시청자분들은 거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 연합뉴스가 몇 달 전인가 좀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이게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카카오하고 그 다음이죠. 다음하고 네이버 쪽에 거기 컨텐츠 송출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 쪽에서 연합뉴스의 송출을 정확하게 32일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대 포탈의 힘이 연합뉴스의 힘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클 수 있었던 예. 그런 그 전반적인 배경이 예.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할 때 예. 카카오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서 네이버까지 동반 제재가 된 게 예.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쪽 정부라든지 정치권까지 나서 이렇게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물론 어떤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는 마땅하겠지만 혁신의 어떤 그런 맹아, 혁신의 사기라고 표현해야 되면 그런 잘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카카오, 네이버가 성장할 때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과하다 보니까 정부 정치권에서 나서게 됐는데 하지만 그 혁신의 어떤 씨앗은 단초는 자르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